수출이 터졌을 때마다 뭐가 가장 많이 움직였느냐? 반도체, 수출 주도 쪽의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물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단가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요게 3종 세트가 이제 확인되는 게 조만간 나간다. 시장 주도 섹터는 일단 지금 크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때 놓치고 있던 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괜찮았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저희가 무시한 거 아니에요 라고 봤던 것들, 첫 번째 G2의 실물 지표, 두 번째 9월 수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혀 정신없고 수급적인 이슈,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고 양도세 이슈 때문에 기준들 팔고 매수증 없다, 주가 밀리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첫 번째, G2의 제조업 지표와 한국의 수출 단계,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일단 G2, 그러니까 즉 미국과 중국이 실물 제조업 지표가 좋아졌을 때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미국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제조업 지표, 특히 ISM 제조업 지표, 이거는 지금 매뉴팩처링 PMI 지표 쪽에 하나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두 번 찍었습니다. 턴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려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도 쭉 거의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다가 바닥 확인된 것 쪽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수출 마이너스 4.4%로 오랜만에 증가율 폭이 많이 줄어들고 턴하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미국 이 변화가 나오고 있고,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발표된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이 한번 요때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끝나고 나서 한번 변화가 쭉 하강으로 가다가 리오프닝 되고 딱 전환되고 다시 한번 위축됐다가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도 거기 따라 움직인다.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돌아선다, 이런 상승 턴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바닥 찍고 헝다가 어쩌고 저쩌고 비구이 어쩌고 저쩌고, 컨트리 가든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턴합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랬을 때 한국 수출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거는 과거 지표들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과거에도 PMI 지표 올라갔을 때 나오는 이런 한국 수출의 동향, 그리고 또 중국도 가파르게는 변화는 있었지만 어떤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동향. 근데 과거보다는 중국 쪽과 연동성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미국 쪽과 많이 연동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까지 좋아진다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한국 수출 무시하지 말라, 앞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겠죠.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흐름을 보게 되면 수입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수출이 돌아가면서 이걸 보고 아이고 불황형 흑자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아직 제대로 된 관점 아니다. 아니 뭘 그렇게 또 꼬아서 생각합니까? 일단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올 시점이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수입은 그렇게 신경을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더 중요한 거겠죠. 수출 동향 확인돼서 이제 레벨 이런 단계들입니다. 이런 단계들. 그랬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변했었나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도 대부분 한국 수출의 주력으로 삼는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럴 때마다 수출이 터졌을 때마다 뭐가 가장 많이 움직였느냐? 반도체, 수출 주도 쪽의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막 떠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여기였죠. 2015년 바닥 찍고 돌아갔을 때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호, 이때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거의 두 배 넘게? 예, 소부장 어떻게 됐나요? 이런 구간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이 기간들, 수출도 급박하게 쫙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나요? 네, 그때 유동성 장세와 함께 그냥 폭발했었죠. 시장이 목표는 3,300, 저희가 알고 있는 내가 주식을 시작했던 때, 그때였습니다. 시작했던 때 여기서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거 작년에 다 얻어맞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되나 싶은 이런 시점들. 근데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단계들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유사한 모습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 수출 증가율을 보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제외한 수출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워낙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또 진폭이 훨씬 더 끌어내리고 지금은 훨씬 더 끌어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끌어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진폭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이것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수출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이클들이 분명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예, 이 상태. 이것도 진폭이 큰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진폭이 크네요. 갔다가 비슷하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네, 진폭이 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오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준 아니면 그 이상 수준 여기까지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출 지표를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대중국 수출 관련된 쪽들 물론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수출과 함께 그래서 아까 잠깐 제조업 지표를 왜 지금 뭘 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미국과 연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는 수출의 영향들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 쪽으로 약간 이거 뭐 동맹 뭐 이런 쪽으로는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지금 대중국 수출이 워낙 또 저 밑까지 갔었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요거 또 미국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G2의 제조업 지표와 같이 연결돼서 보기 시작한다. 지금은 오히려 폭이 위쪽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또 그럴 겁니다. 오랜만에 수출이 회복됐고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됐던 2024년도 9월 수출을 보게 되면 과거의 부진을 벗고 이렇게 저 앵커 같아요. 예. 부진을 벗고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김 기자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그분 또 컨테이너 앞에 가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입니다. 이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내년 정도쯤에선 요 위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하죠. 수출 단가와 물량. 지금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게 지금 P는 조금 도움을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환율도 영향을 플러스 알파로 가할 거고요. 수출 단가가 지금 물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단가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것도 하나 중요한 변화들. 그래서 물량들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PMI 지표와 연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단가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이클도 돌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Q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변화. 그러니까 요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집중됐던 게 위쪽인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수출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봤었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수출은 괜찮다, 실물지표 괜찮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앞으로 서서히 다가온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높겠죠. 게다가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 잘 버팁니다. 지금 달러가 107대까지 막 들어갔었을 때는 오히려 잘못하게는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턱도 없고 1,370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지난번 저점대 고점대를 막 돌파했던 가격대 1,340원대 중반대까지 움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잘 버틴 거죠. 왜? 우리 하반기 가면 수출 개선될 거고 좋아질 거고 흑자 규모 다시 좋아질 거고 기대감이 높아 라고 하는 체력들이 좀 마련된 게 아닐까라는 쪽도 확인이 될 것 같고 게다가 요거 흐름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이제 연리를 할 겁니다.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한 거 관련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야 대형주 중심의 EPS가 도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반도체 업한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약간 변화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플레이가 나갔던 부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P하고 Q를 봤었을 때 이걸 반도체를 보게 되면 딱 그렇게 계산하세요.
감산이 있고 P와 Q가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줄여지게 되면 당연히 Q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P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유 이런 때 뭐 팔아서 뭐가 남아 진행시켜. 그래서 감산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행시키게 되면은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걸 막게 되겠죠. 생산 물량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수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좋았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경영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P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았어!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확보해야지. 그러면 막 또 다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산 줄였던 것들 이제 수요도 붙기 시작하니까 다시 증산해야지. 그러면 또 증산을 영차 이러고 또 이경영 3종 시리즈 다 나왔습니다. 진행시켜 좋았어 영차 이제 움직이는 2단계 영차가 남은 거죠 지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P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인되는 게 첫 번째 단계, Q가 붙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다 보니까 Q를 보면서 감산을 줄이는 걸 회복시키는 세 번째 단계. 요게 3종 세트가 이제 확인되는 게 조만간 나온다. 시기가 언제냐? 이게 문제였었죠. 그러면 P는 이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Q가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서 요거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PC 출하량이나 아니면 또 모바일, 글로벌 핸드폰 판매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서버 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서버 쪽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또 AI 관련된 쪽 칩과 서버 쪽은 또 다른 얘기. 근데 요게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면 괜찮겠지? 아닌 것 같아.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아? 요게 지금 딜레이가 되는 과정들이겠죠. 요 딜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AI가 얼만큼 이걸 끌어줘서 이걸 받쳐주느냐. 이거를 되는 성과를 내는 쪽들의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요게 된다. 오케이. 이런 거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AI는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쪽은 거의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초입이겠는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반도체 봄이 오나 싶었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 일단 치고 혹시 오나 싶었는데 아닌가 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쳐가는 거죠. 근데 지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단타 치시려고 사신 겁니까? 어차피 그냥 이번에도 7만 원대면 배당 받아. 그냥 이번에도 그냥 배당으로 진행시켜. 이렇게 나와서 배당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조금 더 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나중에 언젠간 돌아오긴 하겠죠. 지금 2년 동안 배당받은 것만 하더라도 수익률을 많이 좀 회복시킬 수 배당받은 거 가지고 그런 얘기 드렸죠. 그냥 출금해서 뭐 하신 거보다 어차피 안 팔 거 그거 그냥 한 주 두 주라도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배당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단가는 계속 낮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있다가 만약에 뭐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한다 그러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흐름들을 보고 대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 EPS는 당연히 상반기에 뚝 반도체와 함께 빠졌던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돌아갈 걸로 봤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4년 상반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기업들 실적들이 EPS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고생했던 거 끝났어. 기업 실적들 영차 하고 가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훼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각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느려져서 요 정도 예상했던 거에 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반기도 너무 많이 우리가 EPS 상향에 대해서 무게를 뒀어. 그러면 요게 또 괴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상반기를 가면서 삼성전자의 속도나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들이 확인이 됐다. 그럼 이게 이때부터는 또 빠르게 가서 이렇게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흐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이렇게 반도체가 살아나서 가는지 아니면 요 경로로 가는지 중요한 거는 살아나긴 합니다. 지금 상반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은 좀 실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도 섹터는 일단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낙폭과 대조. 시장이 많이 빠지고 과매도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중에서 뭐 2차전지 또 뭐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 근데 실적으로 변화가 나올 반도체나 자동차, 회복세가 중요할 것 같고, 낙폭과대 쪽에 종목들 아마 보시게 되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시장보다 더 빠졌다거나 그런 종목들, 아 저거 언제 살까 봤는데 이번에 많이 빠졌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정을 받는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시장이 해외 시장은 돌아가는데 한국은 하반기 안 좋아. 여전히 그거죠. 예, 너희들 양도세 다 정리됐니? 신용 다 정리됐니? 뭐 이런 것들 볼 때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여전히 위축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살 길을 찾습니다. 이때 뭘 볼 것이냐? 바이오주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죠.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자 관련주는 언제 시간 나면 제 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 관점 쪽으로, 초전도는 모르겠고요. 저는 초전도는 그냥 일단 뭐 가끔 매매 할 거 없을 때 매매했을 때, 근데 앞으로 흐름 보게 되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자 쪽은 한번 붙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앞으로의 동향들 체크하고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이쪽에 산업들은 또 체크를 하려고요. 이런 쪽으로 보는데 바이오 쪽은 또 하나 지금 대안으로 되어 있죠. 워낙 강합니다. 지금 보면 대기되는 거 성과 나오는 회사들이 벌써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필두로 우리도 비만 치료제 쪽에 열심히 하는 회사 있는데 한미약품, 뭐 동아이스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에스모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쾌 우리 이쪽에서 좀 성과 낼 수 있어 하는 회사들 쭉 들어오죠. 지아이노베이션, 뭐 보로노이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드팩토 제외,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이 여기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런 관계들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그래도 시장은 비만, 당뇨가 대세야.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들의 약물 전달 물질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부각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기대감은 솔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나오다 보니까 딱 구분이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관계들, 특히 한국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10월 18일인가요? 이때부터 테슬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쭉 나오겠죠.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도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니네 잘 할 수 있겠니라고 의문을 품었던 구간들이 하반기지 않습니까? 8월 달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FOMC 회의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유 금리 역시 오래 갈 것 같아. 고점 쉽게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계속 괜찮게 나온다. 그럼 또 여전히 역시 갈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실적 발표가 이번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단계겠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실적 괜찮네. 생각해보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해서 턴하는 단계가 나오게 되면 그게 10월 중반 이후에 시장에 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동성이 무지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변동성 관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되 일단 기술적 과매도 지표가 많이 나온 마당에서 한국도 좀 가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억이 받친 심정으로 억울한 심정적으로 일단 시장의 변화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거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야 시장의 탄력이 받을 겁니다. 근데 요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왜 움직이겠어?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흐름들 보시면서 변동성 커질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낙폭화됐던 종목들 실적 이것도 안 되고 시장이 무겁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뭐 테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쪽으로 보강 열심히 시켜놔야 되겠죠.